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올해의 마지막 공모주 레몽레인 꿈이 오고 사람이 온다. 올레자, 꿈몽자, 올레자, 사람인자. 그래서 꿈이 오고 사람이 온다 라고 사명이 가진 의미도 참 멋진데요. 공모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익에 대한 꿈을 꾸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레몽레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일차 데이터 점검해보고요. 2일차 같이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365건이 총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일차 균등배정 주식수는 6.16주가 되겠네요. 우선 24,365건이면요. IBK 투자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피코그램의 1일차 청약 건수 15,047건에 비해서 1.6배 정도가 많은 수치예요. 네, IBK 투자증권 치고는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청약 건수 공개 방식을 좀 얼른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때가 어느 때인데 2시간 간격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라니. 내일도 여러분들 2시 이후에는 데이터 참고할 거 없이 참고하지 못하고 깜깜이 청약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1일차의 증거금 약 2,347억 원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비례 경쟁률 208.662대 1 정도로 마감이 됐네요. 네, 증거금도 꽤 유입이 된 편입니다. 최근 IPO하고 비교해서 보면 KTB 네트워크 대비해서 1일차 청약 건수는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증거금은 거의 2배 가까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1일차 증거금이 비슷했던 트윈과 GMBS 엔지니어링하고 비교해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건수로는 레몽레인이 한참 낮습니다. 즉, 1일차에 미리 비례까지 청약하신 분들이 좀 많다는 뜻이겠죠. 청약 일정이 겹치는 것도 없고 어차피 또 마지막 청약이고 내일까지 경쟁률 신경 쓰기 싫은 분들은 그냥 미리 청약을 하신 듯 합니다. 청약 한도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2일차 예상을 해볼까요? 우선 청약 건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보통은 1일차 대비해서 3배에서 3.5배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85,000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더 체크해봤으면 좋겠는 데이터가 있어요. 피코그램이 1일차에 15,047건이 접수가 됐고 레몽레인 1일차는 1.6배 정도가 더 잡혔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피코그램 2일차 데이터에 똑같이 1.6배를 곱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만 건 정도로 계산되더라고요. 그래서 85,000건일 때와 12만 건일 때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를 따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1.76, 1.25 정도가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로 한 주는 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첨을 통해서 2주를 받게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종 증거금 예측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비례 경쟁률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일차 증거금이 2천억 원대 비슷한 종목들을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트윈, GMBS 엔지니어링, 바이오 플러스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증권사에서 청약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청약 한도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른쪽에 기재를 해뒀습니다. 보시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일차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 청약 건수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만큼 오늘 비례까지 청약하신 분들이 많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KTB 네트워크나 출전처럼 막 미친 듯이 2일차에 증거금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트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트윈은 대신 증권에서 청약이 진행됐단 말이죠. 계좌 수에서 확실히 레몽레인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대신 계좌가 IBK보다는 2배 이상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청약 한도는 레몽레인과 똑같았네요. 자, 그러면 레몽레인 1일차에 비례 자금이 많이 유입이 좀 된 부분, 그리고 대신증권 대비해서 계좌 수가 조금 적다는 부분을 고려해서요. 7.6조보다는 낮게 잡았습니다. 6조 정도. 6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6조 기준 비례 경쟁률을 계산했을 때 5,333.33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경쟁률 5,300대 1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3,975만 원, 약 4천만 원 가량이 되겠네요.
네, 역시나 받기가 쉽지 않은 공모주입니다. 우선 5,300대 1을 가정하고 제가 546입 적용되는 주식수 계산을 해뒀거든요. 빨간 글씨가 청약 단위에 맞춰서 올림에서 적어둔 수치니까 우선 참고해서 이 정도 되겠구나 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몽레인의 상장일 기준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요 예측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몽레인은 기준가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 중에 3번에 해당하게 될 확률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코넥스 시장 가격이 19,500원 이상이거나 1,500원 이하가 된다면 그냥 기준가는 공모가인 15,000원이 될 텐데요. 코넥스 시장 가격은 12월 29일 포함 30거래일 종가 평균과 12월 29일의 종가 중에서 낮은 가격에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8.95%나 급등하면서 27,400원에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의 종가 평균을 내보면 24,313원이 되거든요. 29일까지 27,000원이 쭉 유지가 된다고 하면 30일 동안의 종가 평균은 24,9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25,000원이 쭉 유지된다고 하면 30일 종가 평균은 24,500원 정도가 나와요. 즉 주가가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30일 종가 평균인 24,000원 언저리의 가격이 코넥스 시장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9,500원 이상이 되니까 공모가가 그냥 기준가가 되겠죠? 즉 상장일의 시초가는 15,000원의 90%에서 200% 사이 가격대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청약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 해볼게요. 항상 하듯이 토스 파킹 통장 이자하고 비교해서 볼 건데요. 이건 비례까지 청약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 토스 통장에 그냥 돈을 둘 것인지 청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균등 배정 주식수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럼 레몽레인 청약 단위에 맞춰서요. 1억 500만 원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토스 2일치 이자는 9,735원 정도가 되는데요. 레몽레인에 같은 금액으로 청약을 한다면 균등은 한 주, 비례는 3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4주. 그러면 배정되는 금액은 6만 원. 기대 수익률 50%일 때 3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겠고 100%라고 하면 6만 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익 예측 결과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코넥스 가격 흐름이 좋잖아요. 네, 오늘 종가 기준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82% 정도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 사항만 체크할게요. 입금 계좌번호가 틀렸다고 나와서 입금이 안 된다는 분들, 이 IBK의 종합계좌 중간 번호가 00일 텐데요. 그 00을 10으로 바꿔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앱에서 마이 계좌 정보라는 탭에 들어가면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환불금 이체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지, 이게 청약을 하다 보면 화면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기업, 우리은행을 제외한 타은행은 이체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근데 저는 약정은행이 삼성증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IBK 투자증권에서 진행됐던 앞선 2건의 청약에서 모두 환불금 이체 수수료가 따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록된 약정 계좌로 환불금을 이체하면 수수료는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매도한 뒤에 매도 자금을 타 은행으로 이체하려고 하면 그때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거든요. 이 돈을 아낄 수 있는 팁은 IBK 투자증권의 CMA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CMA 계좌가 없다면 또 만드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있어요. CMA로 옮긴 뒤에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면 수수료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공모주 환불금 이체도 조금 불안하다고 하시면 IBK 투자증권 주식 계좌로 그대로 받은 다음에 CMA 계좌로 한번 옮기시고 그 뒤에 이체를 하시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삼성증권으로 환불금 받을 때 수수료를 한 번도 안 떼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요. 혹시 정확한 정보를 아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커뮤니티 글로 다시 만나요.